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적중 예상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 3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2월 총평에서 여러분 1월 총평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2월 총평 그리고 3월 적중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3월 시험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한 학우님께서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전부 다 나와서 쉽게 문제를 풀었고요. 좋은 점수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쁜 마음으로 총평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오늘 시험은 어땠는지 우리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영역 난이도 딱딱 보시죠. 듣기, 독해, 쓰기에서 항상 듣기 영역이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듣기 영역에서 듣기 제1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 지난달보다 1월보다는 2월달 듣기 1부분, 2부분, 3부분이 조금 용이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내용도 많았고 일부 내용만 바꿔서 나오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내용이 지문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달보다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듣기는 난이도 상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독해하고 쓰기가 좀 쉬웠죠. 그런데 이번에 독해 제2부분의 10문제 중에 한 두세 문항 정도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난이도를 높여드렸고 거의 다 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쓰기는 정말 선생님 프린트에서 다 나왔어요. 해커스 교재에서 다 나왔고 지난 1월달 총평 강의에서 선생님 이거 나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총평 강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쓰기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나오냐면 선생님 자료와 해커스 교재에서 다 왜 나오냐면 선생님이 지금 시험만 68회차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이 기출을 문제를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료를 100% 활용하신다면 이런 쓰기가 기출이 되면 그런 예문들이 독해에도 듣기에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신 학우님들께서는 당연히 고득점 좋은 점수로 합격해 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게 나왔는지 우리 포인트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 제1부분이 예전보다는 지문의 길이가 짧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듣기가 어려운 이유는 지문의 길이가 길면 듣기를 듣기 전에 지문을 해석조차 못하고 듣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지문이 짧았기 때문에 얼른 키워드 잡고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는지 파악을 했고 들었겠죠. 그러면 정답을 바로바로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짧았으므로 빨리 해석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3부분은요.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달에 열쇠 나왔었어요. 쓰기 제2부분에. 그래서 듣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쇠를 빌리다, 치에, 야오시 이런 술목의 구조 나왔고요.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굉장히 긴장하다. 1월 총평에 있었죠, 여러분. 很紧张 상태 상황을 물어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태 상황. 장차 외국에 나서 공부를 할 예정이다. 将出国读书 이런 동작에 관련된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총 2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답을 찾아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듣기와 독해와 쓰기에서 제일 먼저 수어를 잡으라고 했죠. 그러면 그 수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다? 동사, 형용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급 공부할 때 동사와 형용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암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오면 다음 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정말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반드시 외워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국수를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点了一碗面条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일치불이치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정말 국수를 주문했는지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지문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간. 이 간자리가 좀 어려워요. 간은 서두르다란 말이에요. 서둘러서
차를 잡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차를 타러 급하게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간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좀 급하니까 서둘러 가야 되니까 그 차 시간에 빨리 맞춰야 되므로 간처. 그래서 빨리 당근의 만두와 맥주 한 병만 올려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미엔티아오가 아니라 뭐였어요, 여러분? 지아오즈, 피지오 이런 단어 들었어도 불일치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간처 나왔는데 몰랐다면 이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가다, 간처 이런 제시어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실제 보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위층에서 한 사람이 공을 찬대요. 이런 게 나왔었어요. 사람은 정말 위층에서 한 사람이 공을 차냐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늦은 저녁에 누가 노래를 불러? 이런 말이 나왔어요. 노래를 불렀겠죠.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창끝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불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얼른 가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단어 들어갑니다. 티싱. 아마 여러분 이런 거 놓쳤을 거예요. 미리 일깨워주다. 상기 좀 시켜줘야 되겠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일깨워주다. 4급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티싱 이런 단어들이 안 들렸을 거예요. 불일치였겠죠? 자, 여러분 유해두가 나왔어요. 역사 방면의 책을 유해두 읽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문에서는요.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면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작가의 생각을 고스란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유해두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 외워주실 수 있어야 했고요. 자, 할아버지께서 읽어볼게요. 기본적인 어휘겠죠? 낭만, 굉장히 낭만적이래요. 할아버지는요, 할머니 생신때 항상 꽃을 선물하신대요. 그 시간이 벌써 58년이 되었대요. 이게 나왔었어요. 할아버지 굉장히 낭만적이시죠? 일치불일치, 일치. 그래서 낭만, 이 내용이 맞는지만 지문 보시고 내용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호이. 이 내용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화자는요,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오해를 받는다라고 여깁니다. 라고 하고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당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떠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화자는 정말 오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받고 있다라고. 그래서 일치, 불일치, 일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오해하다, 시작, 오회, 배, 오회 이런 보기의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개최하다 들어갑니다. 학교는 5월에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 그럼 여러분 행사는 안 들어도 돼요. 정말 개최할 예정이냐 이것만 들어보시면 되겠죠. 쥐싱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쥐자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바꿔서 나오는 쥐반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오는 어휘들을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듣기 시험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쥐싱, 쥐반, 개최하다,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치함을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선생님이 어렵고 기본적인 단어들 일치, 불일치 판단 문제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있다. 무엇을 잊었을까요, 여러분? 비밀번호를 잊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명사가 있는데 왕지 미마 이렇게 짝꿍으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잊어버렸어요. 왕지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가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당신 어디예요? 아직까지 제가 고속도로 상에 있는데 얼른 갈게요. 이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4급 필수 어휘죠. 착륙하다, 짱루어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웠고 5급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팡은요. 뚱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동 비만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동 비만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많이 먹으면 빨리 뭐 더 많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짠 거,
단 거 많이 먹지 않고 운동량을 많이 늘려줘야만 합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페이팡 이런 단어들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윈동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또윈동에 바꿔서 나오는 편이 지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增加 운동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자는 지난 1월 총평에 감소하다는 제시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총평하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달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비슷한 어휘가 나올 수 있고요.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향후 시험을 보시는 학우님들 꼭 여기에 나왔던 듣기, 독해, 쓰기를 물어나고 전달에 나왔던 어휘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가하다, 정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벨리 댄스가 나왔었어요. 선생님도 벨리 댄스는 중국어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딱 단어가 나오니까 왠지 벨리 댄스인지 느낌이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자, 처음에 벨리 댄스를 배울 때는 동작이 되게 어려워서 익숙하지가 않았지만 점점점 배워서 8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나의 삶도 변화가 되었고 자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왜 강조하냐면 自信 이렇게 나오면 다음 달에 쓰기에 나올 거예요. 선생님의 칭찬이 나로 하여금 점점 자신 있게 하다. 이런 겸언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自信 이런 것들이 듣기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자주 나오는 명사가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 명사. 왜 중요하죠? 짝꿍이죠. 술목, 주술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미엔티아오 나왔다 그랬어요. 하지만 주문한 것은 만두, 맥주였고요. 그래서 불이를 지었습니다. 자, 쌤이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이번에 미엔티아가 나오면 선생님이 향후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장수의 의미로서 미엔티아오를 먹는다라는 배경 지식을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过生日 생일을 보내다, 생일이다라고 했을 때 먹는 음식은 무조건 정답은 뭐다? 미엔티어.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국수예요. 미엔티어였고요. 자, 여러분 이 단어 별표 2019년에 처음 나왔어요. 원래 해커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증명은요. 증명하다로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2019년 시험에 동사의 용법이 아니라 명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증명서, 그래서 업무 증명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 있잖아요. 工作证明 이게 나왔어요. 내가 대사관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업무 증명, 그 증명서가 나오지 않았어. 발급되지 않았어. 쌤이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工作证明 어떻게 나왔냐면没, 그렇죠? 开好. 그래서 발급하다라고 했을 때는 카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 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还没开好. 시험에는 还라는 부사도 있었고요. 还没开好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업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직원이 칭자 휴가를 신청해서 아직까지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증명이 이번 듣기에 이렇게 나오면 다른 영역의 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동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증명서, 工作证明还没开라는 동사와 활용이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동물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감히 호랑이를 보지 못합니다 라는 제시어가 나왔는데요. 아빠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함부로 가자, 호랑이에게 던져주지 마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감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던져주기 때문에 불일치. 그래서 동물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동물은요. 강아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小狗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판다, 熊猫, 그 다음에 호랑이, 老虎까지는 꼭 4급 시험에 언급되었던 동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였어요. 老虎. 자, 좋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비밀번호를 잊다, 덩어리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忘记密码 이런 식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을 전자 우편이라고 해서 电子邮件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시작. 电子邮件. 시작. 电子邮件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한 여자가 이유 없이 끄보, 여러분 끄보 모르면 안 돼요. 끄보가 팔이에요. 이유 없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做检查 검사를 좀 합시다. 여자가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做检查 이렇게 정답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아 그게 뭐였다라는 순간 그 뒤에 있는 중요한 제시어가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아까 열쇠를 내가 잃어버려서 집주인에게 열쇠를 좀 빌려고 전화를 하려고 해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묻는 방동 이런 게 나왔고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벨리 댄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동작 나옵니다. 시작. 动作 별표. 여러분 똥주어가 딱 나오는 순간 쓰기제 이 부분에 발레를 하거나 요가를 하는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지금 향후 그래서 동작에 관련해서 제시어는 꼭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작입니다. 动作였고요. 자 여러분 장소에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우리 해커스 듣기에서 이런 걸 쌤이 강조해드려요. 아쿠아리움, 하양공원, 그 다음에 우리 숲공원,森林公园, 동물원, 动物园, 그 다음에 식물원, 植物园. 오늘 다 네 가지가 나왔던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식물원이나 동물원이나 그것보다 이 숲공원, 森林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소 문제 최소한 한 문항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비행기가 이미 정각에 착륙을 했어요. 당신은 어디예요? 고속도로 상에 있어서 바로 이제 내려갈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 고속도로 이런 거 외워서 쓰기 제1부분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오수, 공루 정답은 쌍이었어요. 이렇게 연계해서 맞닥이 외워주셔야 될 동사,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를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1월달 듣기 총평에서 이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야. 이번에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독해 제2부분의 덩어리로 나왔어요. 지금 현재의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야.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덩어리를 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출 자료인 덩어리의 표현들, 좋은 표현들 되게 많이 제시해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그걸 외우면 듣기 자연히 되고 독해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쓰기는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덩어리의 표현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독해 이 부분에 나왔다는 것은 쓰기 제1부분에도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외우세요. 困难是暂时的 였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어제 수업 우리 주말반 토요일 수업하는데 정도보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1월 달에 아이가 기침을 점점점 심하게 해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게 듣기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아마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근데 허나 기침하는 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나올까? 선생님 확인해 보겠다. 근데 여러분 적중했잖아. 나왔어요. 선생님도 보면서 와, 다 나오네. 놀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침을 하는 정도가 심하다. 他咳嗽的越来越严重了. 이번 쓰기 제1부분의 덩어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총평 강의 하긴 안 하실래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3개월분은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선생님이 제시해드린 어휘는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기침을 점점점 심하게 했어요. 他咳嗽的越来越严重. 우리 해커스 쓰기에 학교피 책 5번 보호에 있으면 똑같은 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1월달 총평을 통해서 나왔던 예문이고요. 적중인 예문이고, 자, 여러분 이번에 헤이 명단이 나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명단은 명단이에요. 헤이는 검은색. 그러면 검은색 명단
블랙리스트예요. 이거 자체는 블랙리스트예요. 그런데 어떤 예문으로 나왔냐면 아까 여러분 이메일 나왔잖아요. DNS邮件이 나왔는데 스팸 메일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팸을 뭐라고 하냐면 라지라고 들어가요. 그래서 라지邮件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스팸 메일을 어디다가 버려라? 휴지통에 버려버려 라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여기다 어떤 동사를 쓰냐면 잡아당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뒤에 결과를 써서 이렇게 덩어리로 나왔어요. 스팸 문자 그냥 수신 차단하고 휴지통에 버려버려 라고 했을 때 라진, 헤이밍단 이거 이렇게 써요. 라진, 헤이밍단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라지邮件 이런 거에 연결해서 라진, 해밍단 이런 거 우리 정말 중국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운 것은 현지에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어휘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적인 표현들을 외워놓으시면 듣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어디 나올 수 있다? 독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진, 해밍단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 삼촌이 기운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술먹이 중요한 거예요. 디부치징선 이건 덩어리를 외우셔야 돼요. 기운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이런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디부치징선 我最近提不起精神 내가 요즘에 기운이 없어 이런 게 말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 기운이 없어 시작 提不起精神 그래서 누가 요즘에 기운이 없어 小王的叔叔 관계를 묻는 쉬운 문제였지만 이런 단어들 때문에 안 들렸을 거라는 거죠. 자, 쌤이 아까 벨리 댄스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벨리 댄스는 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딱 듣고 이걸 것 같아 라고 느낀 거예요. 뚜비우 재밌죠? 한번 읽어볼게요. 뚜비우 선생님이 그랬어요. 발레나 요가나 벨리 댄스 하는 문제 나오고 똥쭈 나올 거야. 이런 게 적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똥쭈까지 관련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몰라도 되는 어휘인데 조금 더 내가 좀 세련되고 좋은 말하기의 표현을 쓸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듣기, 우리 동사, 형용사, 명사 그리고 어려운 표현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듣기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공략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해커스의 뭐였어요 여러분? 학교 비책 3번, 4번, 5번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 동작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 쌤이 그랬어요. 듣기는 독해 플러스 듣기라고요.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과 그리고 빨리 수어를 잡을 수 있는 연습을 복합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듣기는 많이 듣는다고 안 돼요. 해석 능력도 당연히 훈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독해와 듣기를 항상 같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보기 확인하시고 빨리빨리 수어 중심으로 듣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해는 항상 독해제 일부분은 좀 쉬워요. 비교적 쉬운 문제가 대다수 출제되고요. 이번에는 동사, 명사, 형용사 그리고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부사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양사, 접속사, 개사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에는 뭘 가지고 왔냐면 문제를 풀었던 우리 팁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들어갈게요. 띄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띄우는 거의 이렇게 써요. 잃어버렸고 고장났고 더러워졌고 어떤 동작에 대한 결과보로 쓰인다? 농. 그래서 앞에 정말 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 볼 필요도 없겠죠. 농 보이니까 무조건 띄우 이렇게. 그래서 잃어버렸어. 농 띄울러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야오치오가 나왔어요. 그러면 술목의 짝꿍이죠. 요구에 부합하다 맞다. 符合要求.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쓰기 제1부분의 어순배열 문제에 나왔었어요. 이제는 쓰기에 나오면 어디에 나온다? 다른 영역에 나온다는 거예요. 듣기에도 나올걸요? 그래서 반드시 짝꿍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요구에 부합하다. 符合要求까지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요.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그래서 고객을 이끌다, 매료시키다, 시인, 꾸커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뭐가 나왔냐면 시인 뒤에 꾸커가 나왔고 시인의 빈칸을 채워넣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 문장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왔냐면 여러분 이거 역시 선생님 프린트에 했었죠. 기초, 기초 그러면 술목으로 기초를 잘 다지다라고 했을 때 다하오 기초 그래서 앞에 다하오가 있었어요. 그러면 볼 필요 없고 다하오 기초 쌤 진짜 술목의 구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느낄 거예요. 자, 장소 나왔습니다. 또이미에 자, 여러분 이거 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난 1월 총평 그 시험에 뭐가 났냐면 아쿠아리움이 앞에 맞은편에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양公园在对面마 이렇게 나왔었어요. 쓰기지 1부분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2부분에 아니면 다른 영역에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은편 또이미에 나왔고요.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아마 모르진 않을 거예요. 이상해요. 2019년 아마 9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이상 계속 나오는 어휘, 취비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쓰기제 1부분, 2부분 막 나오다가 이제는 독해제 1부분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오더라고요. 어떤 단서가 있었을까요? 没有什么 빈칸 이게 있었어요. 어떤 차이점도 없어. 没有什么区别 보세요. 전체 문장 해석하지 않고 짝꿍으로 외워놓으면 바로 정답을 맞춰낼 수 있는 게 독해제 1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착하다, 冷静, 일을 할 때 침착하고 그 다음에 대단하다, 厉害,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 다음에 친완 나오면 선생님 누구랑 짝꿍이라고 그랬어요? 비에. 그래서 친완 빈칸 채워넣는 문제 나왔고요. 이번에 팅 나왔습니다. 형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빈칸에는 누구? 팅을 넣어주면 되겠다. 여러분 자신 있게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HSK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은 이런 기출 어휘들, 기출 표현들은 덩어리로 반드시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독해제 1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전형적인 접속사의 호응 구조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이거는 1월 달에도 나왔었어요. 무엇 함에 따라 접속사죠. 수이죠. 그래서 발전함에 따라 이번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只要 A, G, B 이런 전형적인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但是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의 호응 구조와 그 다음에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그 지시대명사는 앞에 언급된 뒤에 나온다. 오늘 이번에는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2번이었어요. 자, 우리 독해제 3부분은요.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1월달 총평 확인한 학우님 난이 나왔었죠. 1월 달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선생님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난이 리지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거절하기가 어려워. 난이拒绝 이런 게 나왔어요. 거의 5급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단어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겠지만 이런 5급의 어휘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5급이에요. 5급 어휘예요. 여러분 똥무똥은요.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걸핏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걸핏하면 화를 내요. 이런 거. 걸핏하면 짜증내요. 이런 거. 똥무똥지요. 파脾치 이렇게 많이 써요.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약해서 똥무똥지요 감마 걸핏하면 감기에 걸렸어요. 이런 거. 그래서 똥무똥. 이거 몰라도 문제는 풀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전체로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써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끝이 아니야.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런 문장을 전체로 써요. 자, 세마하고 직역 한번 해볼게요. 不是 A가 아니라 B다. 이거예요. 路 길이 走到头 走到头는 뭡니까? 막다른 길, 제일 마지막 끝이에요. 길이 제일 끝에 도착한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만 하면 돼? 而是该换个方向了. 단지 방향만 조금 바꾸면 돼. 그래서 어려움을 딱 봉착했을 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말을 떠올리면서 좀 더 끝까지 坚持 고수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不是路走到头而是该换个方向了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의 중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도 이번 독해제 3부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총평강의 굉장히 의미 있죠. 선생님 쉬운 거 말고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헷갈렸던 것들, 몰랐던 것들, 아까 듣기에서도 그거 내가 안 들렸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독해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했겠지만 이 세 개는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해제 3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 영역에서 여러분 오늘도 시험 끝나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독해가 시간이 부족했어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독해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간 배분이에요. 그래서 독해 문제 풀 때 철저한 시간 배분 훈련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전체 문장을 해석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키워드인 수어를 찾아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한 문제 풀어서 되지 않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100문제 이상 해커스 교재에 있는 기본 문제 풀고 3회 모의고사 풀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힘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1월 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문형이 랑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엔 분명히 바자 구문 나온다고 적중했어요. 이번에 바자 구문 한 문항하고 동사 수러문을 포함한 6대 문장 서문에 관련된 문제가 9문항 그리고 쓰기 제2부분에서는 여러분 봅시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2019년에 처음 나온 제시어가 있다고. 분명히 선생님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 드렸을 거예요. 명사에서는 이 어휘 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견해, 칸파. 그렇죠? 자,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다가 있어요. 지다 어떤 단어 있어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는 나왔어, 지금까지. 근데 쌤 생각하기에 잉은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잉이라는 제시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에서 수잉이라고 상반되는 어휘를 외웠다면 이번에 이잉 나왔으니까 문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잉은 처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제시어죠. 맵다, 합격빛에 우리 해커스 4번에 보면 라에 관련된 제시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뭐라고 해요?短信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자를 보내다라고 했을 때 파 이런 동사들과 호응하는 거 알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처음 나왔어요. 단어는 어려워요. 근데 합격비책 8번에 보면 베이자 구문에 보면 우리 비난하다, 질책하다, 피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피빙이 나오면 그럼 딴 거 쓰면 안 돼. 무조건 베이자 구문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쓰기 제1부분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의 제시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누구 있어요? 必须 여러분 부사예요. 按时도 뭐예요? 부사예요. 근데 합격비책 4번에 부사어 배치해보면 부사 자주 쓰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必须按时 이러면서 이렇게 외워놓으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제때 必须按时이었고요. 자, 이거 지난 시험에 나왔었어요. 종지에는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총괄 보고서. 그래서 총괄 보고서를 제출하다. 술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랬죠. 시험에는 일반 동사는 나오지 않아요. 지아오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이 1번에 관련된 문제는 뭐냐?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긴 목적어. 그래서 보장하다, 약속하다, 保证. 이게 주술이고 그 이하가 목적어. 목적어가 긴 게 나왔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술 잡으세요. 我保证 수러고 그 이하가 목적어고 목적어 안에 술목 있고 우리가 호응으로 쓸 수 있는 부사 이렇게. 부사가 이렇게 2개 나오는 거. 이런 문제로 여러분께서 풀어보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요 반드시 제때 총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我保证必须按时交总结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必须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라고 했을 때一定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我保证一定按时交总结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던 형태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선생님은 이래요. 好习惯 나왔네? 좋은 습관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양성하는 거네? 기르는 거네? 그래서 저는 시관이 나오면 이거와 호응할 수 있는 짝꿍을 먼저 잡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양청, 好习惯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왔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몰라도 관용어 더 있으니까 명사. 그런데 선생님 4급 어휘를 쓰고 외우라고 그랬죠? 절약하다 누구 있어요? 지혜유예. 이 지혜유예는 듣기에 많이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랬고 지혜유예가 나오면 물을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다. 지혜유예 용수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다. 지혜유예 용디에는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술목이 구조조사 더와 함께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쓸 것이고요. 我们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부족에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주어 자리에 배치된다. 그래서 好习惯 딱 나오는 순간 술목 잡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我们要养成好习惯 어떤 좋은 습관을 기를까요? 전기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좋은 습관. 节约用电的好习惯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我们要养成节约用电的好习惯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쌤 적중할게요. 다음 달이나 이후에 한 여자가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기를 뭐라고 하죠? 하루를 기억한다. 日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기를 쓰다가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写日记. 그러면 写日记가 딱 나오면 우리는 일기 쓰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뭐만 바꿔주는 센스? 관용어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연상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술목의 구조를 외워놨다가 활용해 주셔야 돼요. 我们要养成写日记的好习惯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를 외우십시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세 번째 문제가 오늘 이번 2월 쓰기에서는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얘가 나왔어요. 부사예요. 부사니까 어디 앞에?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你是否 여러분 是否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독해에 많이 나와요. 쓰기에서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是否를 부사로 본다면 대명사 뒤에 부족에 있으니까 고민거리 없이 주어 자리에 바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당신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요. 자, 징리는 우리 지난달에 나왔었죠. 경험입니다. 경험하다, 경험.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징리만 봤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고요. 자, 너는 문장 제일 끝에 들어가서 의문형을 강조할 수 있고 진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왔고요. 그러면 요가 딱 나오는 순간 수러겠죠. 자, 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야 되므로 호응할 수 있는 명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경험. 그래서 징리는 뭘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겠죠. 그럼 주술목 잡아볼게요. 수러, 요, 주어, 니, 목적어, 징리, 부사, 수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어기조사, 문장 제일 끝. 관용어, 목적어 앞에. 쌤 진짜네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네요. 그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예요. 你是否也有相同的经历? 그래서 相同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相同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동일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是否는 是不是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평서문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의문문입니다. 你是否也有相同的经历呢?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당신도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1번이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문제는 풀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로 잡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용어 이렇게만 딱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是否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특수문형 받자구문 나왔습니다. 쌤이 분명히 나온다고 했고요. 자, 허리는 강 안이에요. 자, 비의 부사고요. 라지 나왔는데 바 나왔어요. 바 뒤에는 누구? 대상 나오고요. 렁다오는 뭐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버리다. 따오 대신에 뭐 들어갈 수 있냐면 렁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별표하세요. 왜냐면 지금 쓰기 제1부분에서 렁이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3월, 4월 시험에 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써야 돼? 렁진, 렁따오, 장소.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어디다가 버리는데요? 쓰레기를 강에 버립니다. 把垃圾扔到场所合理 나와주시면 되겠고, 부사의 어수는 뭐죠, 여러분? 부족해. 이런 게 받자구문에 많이 나오죠? 쓰레기를 강에 버리지 마세요. 别把垃圾扔到河里。别把垃圾扔到河里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니 우리 해커스 교재 쓰기 파트에 합격비 책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씩 돌려보면서 관련된 어휘들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생님 그 강의 보면 시험 10일 완성 쓰기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거기서 똑같이 5문항 이상은 똑같이 나왔어요. 내가 그녀에 대한 인상이 깊어. 이런 것들요. 아까 기침을 점점점 심하게 해. 좋은 습관을 길러. 이런 것들 다 선생님 자료에 지금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거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3개 가져왔어요. 오늘. 자, 먼저 견해. 견해 쌤이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해커스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카운파는 진짜 많은 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좀 좋은 예문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예문은요. 이게 2019년 12월 시험에 나와서 쌤이 가지고 왔어요. 나의 견해가 我的看法 당신의 것과 跟你的 달라 不一样 2019년 12월 시험에 A와 B는 같다. 이런 문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칸파 12월에 나왔던 문형과 똑같이 넣어드렸어요. 내 의견이 너의 것과 달라. 我的看法跟你的不一样 이렇게요. 자, 이 두 번째 예문은 해커스 독해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될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개사, 뭐 양사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칸파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니? 이랬을 때 또의 유의가 개사구인데 쉼표가 있으면 보통 주어 앞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또의 유의 这件事你有什么看法? 쌤이 이거 왜 넣어드렸을까요? 우리 회의할 때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기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입이 열려야지만이 장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对于这件事你有什么看法? 이렇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도 해커스 교재에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요. 우리 듣기에도 나와요. 사람마다 다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사람마다 다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每个人都有自己的看法. 여러분 3개 다 좋죠. 생각나는 거. 이런 만만한 문장.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런 좋은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응용해 주셔야 됩니다. 2019년부터 나왔다는 거. 그럼 줄줄이 나올 거예요. 견해입니다. 시작. 看法 였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겼어요. 여러분 잉 역시 합격비 책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해커스 교재에 보면 연습 문제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신이 시합에서 이긴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럼 축하하다, 주허 역시 긴 목적어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잉이 나오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향후 분명히 이렇게 응용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잉으로만으로 쓸 수 있는데 이기다라고 했을 때는 잉더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잉더를 가지고 왔어요. 당신이 시합에서 이긴 걸 축하합니다. 祝贺你赢得了比赛. 祝贺你赢得了比赛. 당신이 시합에서 이긴 것을 축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또 적중할게요. 이잉더에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얻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듣기 시험에 나올 거니까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얻다. 이잉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준종이 나와요. 그럼 학생들이 여러분들께서 이기다라는 의미만 알고 가셨는데 준종 나오니까 이거 뭐지? 듣기 시험에 나오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외우세요. 시합에서 이기다, 이잉더 비쌀, 존중을 얻다, 이잉더 준종 듣기에 나옵니다. 이런 걸 응용해 주셔야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예문이 있어요. 지다. 선생님이 아까 수 가르쳐 드렸죠? 저는 먼저 이 예문을 가르쳐 드려요. 내가 이번 시합에서 져서 실망함을 느꼈어. 이런 거요. 보세요.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 뭐만 바꾸면 돼요? 제시어만 바꾸면 되겠죠. 쌤하고 기존에 배웠던 예문 뭐 있죠? 他输了这次比赛感到非常失望. 그럼 이번 시험에 잉이 나왔다면 他赢了这次比赛感到非常 그 뒤에는 쉬운 거면 高兴, 开心, 激动. 선생님은 흥분하다, 兴奋 이런 거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쉬운 단어 바꿔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술복술복으로 암기해주는 방법.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이번 시합에서 이겨서 흥분함을 느꼈습니다. 他赢了这次比赛感到很兴奋까지 잉 뭐로도 쓰일 수 있다. 잉더도 쓰인다.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향후 다른 영역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선생님이 아까 뭐 나왔어요? 이 그림은 처음 나왔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그림 너무 좀 심하죠. 실제 시험은요. 아이가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피핑이 나왔습니다. 피핑 나오면 우리 학교 비책 8번에 보면 빼이 자국은 무조건 써야 돼요. 저 피핑 나오면 학생들한테 이 빼이 자국은 그냥 통으로 외우도록 시키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라고 했을 때 我被妈妈批评了 여러분批评了만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중국어의 뉘앙스예요.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었다라고 해서 批评了 이츠하고는 동양보호가 호응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끼 두 끼를 세는 이돈을 써서 덩어리로 욕 한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라고 했을 때 피핑라 이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라고 했을 때 我被妈妈批评了一顿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 중요한 어휘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못했거나 듣지 못했거나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총평의 의미겠죠? 그래서 이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 향후 3, 4 시험 보신 학우님들은 반드시 중요한 어휘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쓰기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HSK 4급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왔던 기초를 잘 다져주셔야 돼요. 다하오 기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 해커스 라인의 자동 발사 1, 2탄, 특히 2탄 너무 중요하거든요. 2탄 잘 복습하고 HSK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또 기초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간에 1200개 단어도 공부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1200개 단어만 공부했어요. 문제 푸는 스킬 몰랐어요. 그냥 단어만 외우고 해커스 1200개 단어장에 나와 있는 예문만 달달달 외웠다고. 합격했게요? 못했게요? 합격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기를 좀 잘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 그럼 바로 해커스 교재로 와야 되죠.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강조 많이 해드렸잖아요. 우리 해커스 쓰기에 합격 비책 1번부터 13번까지 이번 달 특히 합격 비책 1번부터 13번까지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듭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꼭 정리하셔야지만이 이론을 잘 다져주셔야지만이 실전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독해 제1부분 우리 4급 필수 어휘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항상 마무리할 때 선생님 쓰기 10일 완성 쓰기 실전 문제풀이까지 해보시면 쌤 그 쓰기 실전 문제풀이가 하, 중, 상에 너무 다양한 문제들을 아울러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풀고 가야 될 문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2019년 12월에 시험에 선생님 IBT 시험은 안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들의 댓글이 많아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IBT로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 몰라요. IBT하고 GP 시험이 거의 다 동일한데 어떨 때는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2월 9일 시험은 IBT로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 점검하시고 만약에 IBT 시험하고 GP 시험이 달랐다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라고 꼭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월요. 해커스에서 시험을 보시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HSK 시험 센터 루트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해커스 어학원 고사장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수업을 들었던 그 공간에서 시험을 보시니까 훨씬 편안하게 좀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HSK 시험 센터를 통해서 우리 3월과 향후 시험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9일 총평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학우님의 문자로 我被感动了 선생님 감동받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받은 감동을 총평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